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이혼 소송이 2024년 5월 항소심에서 판결 선고된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분은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참 고민이 많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거주하면서 혼인기간을 유지한 것은 약 3년이고요. 별거는 그것보다 더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혼인을 하던 와중에 의뢰인분의 말씀에 의하면 눈에 아주 띄는 딱 한두 가지의 그 중대한 규칙 사유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배우자가 가정에 너무 무관심하고 이 원가족 시댁과 전혀 분리가 안 돼서 주말이라든지 일부라도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시댁과 함께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주된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댁과 함께 결정하는 부분이었고, 원고에게는 공유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항상 뭔가 강압적인 태도, 강압적인 말투 이런 거에 너무 이제 숨막혀 살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이걸 못 참는 그런 것이 누적이 되고 또 누적이 되던 와중에 결국에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별거를 시작하게 되셨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한번 이혼을 이제 요구를 했었고 청구도 해봤지만 그때는 정말 피고가 달라지겠다. 내가 이러이런 부분에서 달라지겠다 해서 이혼을 한번 취하를 했었던 분이세요. 그 이후에 또 섣불리 이 가정을 합치지는 못했고 그래도 상호 노력을 해본다고 해보았는데 아이고 피고가 참 달라지면 좋았겠지만 이제 비슷하거나 더 심해졌던 거죠. 특히나 이제 의뢰인분이 상대방 때문에 힘들었던 거를 두 가지를 꼽자면 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힘들잖아요. 근데 일절 안 봐요. 내가 한 2, 3년 중에 1년 정도는 주말 부부이기도 해서 어차피 상대방이 평일에는 안 본다고 해요. 근데 주말에도 오면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댁에 가요. 같이 가거나 아니면 본인 혼자 가거나 어쨌거나 아이는 안 봐. 아이는 보는 거는 여자가 하는 일이래요. 상대방의 사고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제 독박 육아를 했는데 1차 이혼 조정 신청하고 별걸 하던 와중에도 양육비도 안 보내, 면접 교섭도 안 해. 그나마 그 조정할 때 법원에서 정해줘서 좀 지키다가 또 안 지켜.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은 참 자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고 애정이 없고 조금이라도 힘들어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양육에 있어서 아이를 책임지면서 오는 힘든 점이 당연히 있겠죠.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그런 걸 전혀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 보는 게 좀 수월해진다 싶은 그 나이 있죠. 유치원 정도? 갑자기 상대방이 아이한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예전 소송에서 정해진 면접 교섭대로 하고 있었는데 애를 계속 보내라고 하고 갑자기 본인이 초등학교를 어디에 보내겠다면서 통보를 하지를 않나, 애를 안 보내지를 않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 참 문제인데 아이한테 그나마 데리고 있는 동안 잘하면 모르겠는데 과도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자연스럽게 익히던 학습들에 막 거부 반응을 보이고 이게 도대체 너무 힘들다. 저 사람의 그런 한 번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그런 독단적인 태도가 그렇지 않아도 힘들었는데 이게 자녀 양육 부분에서도 드러나고 그리고 의뢰인 본인의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비하하고 너무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애가 지금 이 지경이다. 뭐가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던 와중에 이제 본인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의뢰인 직장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너무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정말 이번엔 이혼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오셨던 거죠. 그래서 2차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근데 상대방은 다시 돌아가면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이혼 자체를 안 하겠대요. 또 그렇게 괴롭혀놓고.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정말 이혼을 안 하고 싶은 마음이어도 문제고 본인은 본인 편한 대로 살고 의뢰인분은 이렇게 극단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거에 전혀 개념이 없다는 것으로 들리죠. 상대방은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도 본인은 전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연락을 하고 면접 교섭도 과도하게 정하려고 하고 그 이상으로 간섭하고 이런 게 좀 끝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심에서 이혼이 되고 재산분할은 양측 재산 상황과 혼인기간 정도에 맞게 1억 미만으로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 양육비가 그때 한 130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이혼이 된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어떻게 판결문을 본인 입장에서 곡해했는지 그거 봤으면 너도 느끼는 바가 있지 하면서 이야기하다 만나서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의뢰인분이. 이혼까지 됐는데도 이러는구나. 참 끝도 없구나. 근데 나는 저 사람이랑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나는 항소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상대방이 또 항소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경우 저희도 보다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해 같이 항소를 했던 사안입니다. 상대방은 2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혼 여전히 안 하고 싶다. 재산분할 여전히 줄여야 된다.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에 본인이 1심 마무리 전에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비가 30만 원이어야 된대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항소심이 진행이 되게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1심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추가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1심에서 법적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의 퇴직을 한 사실은 맞는데 그것이 명예퇴직이거든요.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면서 사실 명예퇴직금을 본인이 받은 것이고 퇴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었으며 사실 상대방의 경력 같은 경우에 다른 경제 생활을 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재산적인 부분이라든지 비추어 30만 원 주장한다는 건 정말 얼토당토 않다. 그래서 1심에 130만 원보다 증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등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또 이 사안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면접교섭인데 이제 면접교섭을 우리 입장에서는 좀 표준 정도만 하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좀 넣자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왜냐면 1심에서 면접교섭이 월 2회 1박 2일 외에 추가로 월 1회 당일 면접이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 뭐 명절이나 방학은 이제 빠진 상태였거든요. 근데 의뢰인분이 월 3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2회로 줄이고 싶다는 것이었고 근데 사실 이거를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제3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절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협의해서 하든 아예 일정에 맞게 조절을 하든 아예 의사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면접교섭 뭐월 3회로 지정할 수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대수롭지 않게 볼 수도 있는 쟁점이었으나 의뢰인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었던 게 상대방이 너무 독단적이고 압박스럽고 근데 이거를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한테도 그런 태도를 취하거든요. 물론 의뢰인분이 결국엔 이혼 후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의뢰인분이 직접 상대방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 거절을 하거나 본인이 할 말을 하시면서 결국엔 그걸 헤쳐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혼 후에는 사실. 물론 그게 뭐 정도가 과도하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이전에 이 판결문 자체가 의뢰인분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월 2회로 면접교섭을 줄이게 되고 상대방이 뭐 자꾸 당일에 변경하는데 그런 거 뭐 미리 말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당일 보낼 때 늦을 경우에는 뭐 오전 9시 전에 말하라든지 이런 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재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법원에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재를 하시게 되고요. 명절과 방학에 대한 저희의 의견 이게 통상적인 것보다 좀 더 축소된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던 사안이고요. 그 양육비는 1심에서 130인데 상대방이 30만 원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160만 원으로 증액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1심 판결에서 130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00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흔히 생각하기에 만일 2심에서도 130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30 곱하기 미지급한 개월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거 양육비로 우리가 청구해야 된다. 플러스 지연이자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재산분할 부분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대상이 추가되고 가액 부분도 추가되면서 결론적으로 1심은 1억 미만이었는데 2심에서 1억 2천 이상 인정되면서 이제 마무리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항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도 더 해보자 였는데 더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2심보다 모든 면에서 더 유리한 결과를 냈던 사안입니다. 뭐 물론 1심에서 이제 열심히 했겠지만 또 더 주장할 거리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또 재판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1심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뭐 오류가 있다 또는 더 주장해 볼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서 2심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해봐야겠습니다.